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법칙행정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칙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창, 우, 유 이따 말씀드렸죠. 원칙적인, 형식적 법치주의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오늘날 변모된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위 원칙과 유보 원칙을 비교해 보면은 법률에서 6월 이하의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지라고 하는 것은 법규에 해당하죠, 그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준이니까 법규가 되죠. 이게 국민을 구속하려면 어떤 법에다 만들어야 된다? 법률 형식에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규가 정지라는 것이 법률 속에 들어가 있죠, 지금 법률 속에. 그러니까 국민을 구속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행정청이 이 법을 집행하는데 6월 이하의 정지입니다. 근데 7월 정지했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엄마야? 법률을 넘어간 거죠. 그럼 어떻게 해? 이게 누가 봐도 잘못된 거지. 이런 법칙행정 원리를 안 배운 사람도 알 수 있죠. 위법하다는 것을. 그래서 7월 정지는 위법한 겁니다. 법률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하면 어떤 원리에 위반된 겁니까? 우위 원칙입니까? 유보 원칙입니까? 행정이 법률을 넘어갔죠. 행정보다 법률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위 원칙을 위반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영업 취소 처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업 정지가 아니라 취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 공무원은 일할 때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법률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럼 법률에 있는 글자대로 해야지. 근데 만약에 법률에서 정지라는 글자만 있는데 취소라는 글자가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취소를 했다는 것은 법률에 근거도 없이 처분한 거죠. 그러면 역시 위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건 무슨 원리에 따른 거다? 행정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 필요한데, 작용할 때 근거 필요한데 근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근거 필요하다는 원칙을 위반했다고 하는 겁니다. 유보 원칙을 위반했다. 물론 이론상으로 뚜렷하게 이 우위 원칙과 유보 원칙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지만 객관식에서는 법률에 글자가 없으면 유보 원칙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법률에 있는 선을 넘어가면은 우위 원칙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어쨌거나 결론은 뭡니까? 같죠. 위법하다는 것은 공통되는 겁니다. 우리가 위법이라는 건 언제 심사했습니까? 취소송에서 요건심사, 본원심사가 있는데 본원심사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여기서 위가 있고 법이 있죠. 지금 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위반한 게 무슨 말이냐? 세 가지 원리에 위반된 겁니다. 방금 했던 법칙행정의 3대 원칙, 창, 우, 유죠. 창조력 원칙에 위반되거나 우위 원칙에 위반되거나 유보 원칙에 위반되면은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법하게 평가하는 원리에 대해서 지금 배우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률 우위 원칙은 어디에 적용되는가 하는 겁니다. 법률이 위에 있다는 것은 모든 행정 작용에 다 적용됩니다. 그 모든 행정 작용이란 것은 권력적 행위든 비권력 행위든 법률 행위든 사실 행위든 그 짬뽕이든 간에 권력적 법률 행위, 권력적 사실 행위, 기타 등등 모든 것에는 법률 우위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행정 작용은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유보 원칙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에는 침익적인 행위만 인정되다가 지금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니까 아직은 모든 영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정 범위 안에서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자 우리가 나중에 판례 같은 거 볼 때 합법성, 합법률성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법률 적합성 할 때 법률 우위, 법률 유보 원래 법률은 뭐였죠? 원래 법률은 국회가 헌법 절차에 따라 만든 법이죠. 그런데 이 법률이 항상 그 국회가 만든 성문법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불문법도 포함하기도 하고 그 범위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상으로 만약에 합법적이다 이런 말이 있을 때 이 법이라는 게 성문법이냐 불문법이냐 어디까지냐는 그때그때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판례 특강 듣고 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죠? 강의 듣고 나서 보셔야지 아 그렇겠구나 이해가 되는 건데 이게 뭐지? 다 포함되나? 맨날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률도 국회가 만든 성문법만 뜻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성문법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문법도 포함될 수가 있는 겁니다.